벡터.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의 기저의 개념은 좌표계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저 개념이 정해지면 어떤 벡터가 그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니까 그것으로 좌표를 만들었었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RN의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만 다뤘죠. 그렇죠? RN에서 X축, Y축, G축이 있으면 표준 기저로 좌표를 다뤘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기저를 가지고 있어요? 표준 기저 말고 다양한 다른 기저도 가지고 있지. 그것을 정규 직교화 기저로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정규 직교 기저를 가지고 있죠. 표준 기저와 거의 같은 수준에. 근데 표준 기저하고는 다르죠. 이 표준 기저를 이용해서도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었죠. 모든 벡터들을. 그렇죠? 지금 앞절에서 임의의 벡터가 주어지고 내가 정규 기저가, 정규 직교 기저가 있다 그러면 정규 직교의 기저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고 그 개수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그렇다 그러면 임의의 벡터를 정규 직교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한 그 개수를 가지고 좌표 벡터를 구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좌표 벡터 표현이 생긴 거죠. 자, 즉 다른 기저에 대한 표준 기저가 아닌 다른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표현 사이를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행렬이에요.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R3 안에 있는 한 점이 있다 그래요. 표준 기저 입실런. 그래서 E1, E2, E3라고 합시다.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X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1차 결합으로. 자, 즉 A1, A2, A3는 이걸 좌표라고 하고 벡터는 표준 기저에 의한 좌표로 A1, A2, A3를 갖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집합 알파가 Rn 안에 있는 또 다른 기저라고 한다면, 표준 기저가 아닌 다른 기저라고 한다면 Rn에 속하는 모든 벡터는 이 기저, 알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표준 기저와 마찬가지로. 만약 두 가지가 표현한다 그러면 두 개수들이 다 똑같아진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라는 기저를 가지고 1차 결합으로 표시하면 개수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 개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즉 C1, C2, Cn을 하나의 순서 기저 알파에 관한 벡터 X의 좌표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렇다면 Rn의 벡터를 이렇게 순서 기저 알파에 관한 X의 좌표 벡터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개수들 가지고 좌표 벡터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은 스탠다드 기저를 이용해서 1차 결합 만든 개수가 아니죠. 알파라는 새로운 기저를 이용해서 만든 좌표 벡터죠. 따라서 이것을 알파에 관한 X의 좌표 벡터라고 합니다. 순서 기저 알파에 관한. 그리고 이것을 X 알파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의의 순서 기저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쓰고 표준 기저를 이제 입실런 프라임, 입실런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표준 기저와 순서 기저를 구분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은 다 표준 기저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동안은 그냥 이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는 것만 훈련되어 온 거야, 지금까지. 다 무조건 저렇게 X축, Y축, G축만 보도록. 근데 X축, G축, Y축이 무조건 좋은 거냐면 그렇지가 않은 게 X축, Y축, G축 안에 예를 들어 타원이 하나 있죠. 근데 축 이동을 적절히 하면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다른 축에서는 원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 그 타원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원을 공부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축 이동을 적당히 해놓고 원을 갖고 다 공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새로운 좌표 벡터 표현이에요. 그래야지만 한쪽에서는 타원이었던 게 우리가 새로 만든 축에서는 원이 되지. 자, 봅시다. R3의 벡터 1, 2, -5는 R3의 표준 기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기저에 대한 입실런 1, 2, 이거 입실런이네. 여기 바꾼 X 입실런은 1, 2, -5 이렇게 표준 기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Rn의 표준 기저에 관한 X의 좌표 벡터 X 입실런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X1, X2, X3가 이렇게 주어지고 R3의 기저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알파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좌표 벡터, x의 요 알파에 대한 좌표 벡터를 구하면 어떨까? 그럼 방법이 뭐야? 이것을 이 xi들 1차 궤도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풀고 나면 C1, C2, C3가 구해졌죠. 그것은 이 X1, X2, X3로 이전 기저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X의 알파에 의한 좌표 벡터 표현이 바로 요 C1, C2, C3로 이루어진 요게 되겠죠. 구할 수 있겠죠? 최근. 그쵸?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요것을 요 좌표 벡터들의 1차 궤도를 표시한 다음에 그 앞에 스칼라들로 표현할 때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차이는 요게 우리가 주어진 새로운 기저였죠. 입실론이 아니라 표준 기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성립하는 이런 표현이 갖는 성질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X 플러스 Y의 알파 기저에 대한 표현하고 각각의 알파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을 더한 거하고 같아져요. 또 스칼라벨 해서 알파 기저로 표현한 거나 좌표 벡터 표현한 거나 먼저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에다가 상수배 시해 준 거나 똑같아요. 실제로 이것은 뭐 x의 x, y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좌표 벡터 표현하면 각각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더한 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각각 요것들로 표현된 것이니까 실제로 좌표 벡터 표현이 이렇게 이 두 개는 우리가 기존의 R2에서의 기존의 그 벡터들에 대해서의 연산하고 똑같으니까 요 표현이 요거고 요 표현이 요거니까 결국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가 있고 뭐 스칼라벨에 대한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I라고 이렇게 잡아줬었죠. 그래요. 일반적으로 집합 알파가 RN의 기저일 때 VI, RN에는 또 스칼라 CI, 요걸 R, 그냥 R로 써있습시다. 요거랑 일치시키게. 볼드가 아니라. 에 대해서 다음 성립한다. 이렇게 각각을 1차 결합해서 좌표 벡터 표현한 거나 각각을 알파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한 거에 스칼라벨 해서 1차 결합한 거나 똑같다는 거. 이런 식으로. 기저 변환 문제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집합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n차원 벡터 공간에 서로 다른 순서 기저라고 해야죠. 두 개가 다 기저예요. 순서를 줬어. 그러면 이때 알파, 베타에 관한 x의 두 개의 좌표 벡터 표현. 이 두 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똑같은 벡터야, 벡터는. 근데 축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쵸? 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E1, E2, E3가 하나의 기저고 하나는 E3, E2, E1이 하나의 순서 기저라고 해봐. 그럼 이쪽 축에서는 1, 2, 3으로 좌표 벡터 표현하던 게 여기서 뭐가 돼? 3, 2, 1로 표현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순서만 바꿔줘도 기저가 다른 기저가 되니까. 그러니까 표현들이 바뀌게 되지. 그럼 이 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E1, E2, E3가 아니라 100, 110, 111이란 그런 세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그런 기저에서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벡터 X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베타에 대한 기저 표현이 이렇다고 하고 알파에 관한 X, RN의 좌표 벡터 표현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X의 알파는 풀었으면 알파고 이렇게 쭉 풀었을 수 있죠. 자, 그럼 알파에 관한 YJ의 벡터는 알파의 YJ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자, 그것들을 가지고 행렬 하나 만들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집합 T에 관한 X. 이 T가 아니네. 이게 뭐냐면 베타죠. 이건 고쳤어요, 이미. 지금. 베타에 관한 좌표 벡터 X 베타. 적어둬요, 그래도 좀. 그럼 X 베타는 이렇게 표현되고 알파에 대한 X의 좌표 벡터 X 베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X 알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좌표 벡터를 표시하면 어쨌든 YJ를 알파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Y1, Y1을, Y2를, Y3를 알파에 다 표현할 수 있죠. 그것들이 하나의 컬럼 벡터들을 이루니까 그걸로 행렬 P를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행렬 P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X의 알파 표현은 C1에다가 이런 벡터, C2에다 이런 벡터, Cn에 이런 벡터 해준 셈이거든. 이거는 묶어놓고 나면 이런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X의 알파는 X의 베타 표현에다가 이런 행렬을 곱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럼 이 행렬이 좀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요 좌표 벡터 표현하고 요 좌표 벡터 표현 사이에는 요 행렬 곱하기만 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P가 가역 행렬이면은 이 좌표 벡터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표현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좌표 벡터 표현을 바꿔주는 것은 행렬 하나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요 행렬을, 이 행렬 P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것을 P를 좌표 벡터 X 베타를 좌표 벡터 X 알파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행렬을 P를 Y1을 알파 표현으로, Y2를 베타 표현으로, 그 YN을 알파 표현, 알파 기저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만들었다 그러고, 요것을 우리가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베타에서 알파로의 전위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P를 아이덴티티 행렬에다가 이렇게 베타에서 알파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 X 알파는 P의 X 베타죠. 근데 요게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러면 X 알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이런 식이 돼요. I에 X가 되는데 요 베타랑 상쇄되고 요 알파만 남게 돼요. 요게 이퀄이 뭐냐면 요게 바로 X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상호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표현은 요거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한다면 그 사이에는 요런 매트릭스가 인볼브 되고 요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트랜지션 매트릭스예요. 요 전위 행렬 구하는 문제는 기말고사에 꼭 납니다. 무조건. 기말고사 문제 미리 하나 가르쳐 줄게요. 기저 2개 주고 전위 행렬 구하라. 그러면 요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 YI의 알파들은 요 PIJ들로 이루어지는 거고. 자, 한번 예를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이 입실런은 R의 표준 기저이고 Y1, Y2는 새로운 기저예요. 이걸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두 기저가 있죠? 이 뒤 기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기저 베타에서 기저 알파로의 전위 행렬. 그러면 베타에서 입실런으로죠. 베타에서 입실런으로. P 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해요? 그 다음, X베타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요걸 구하라. 요건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뭐 구하면 돼? 베타에서 입실런의 I, 요 전위 행렬에다가 요 X에 베타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베타 상쇄되고 입실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건 앞에서 구한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번은 그냥 구하는 거네. 그쵸? 그럼 3번. X 이퀄 3 구해서 식 2가 성립함을 확인해 보시죠. 이거 직접 구해본 것하고 이거 곱해서 한 것이 같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하는 것만 문제네. 이군. 전지 행렬 구하는 거 꼭 할 줄 알아야 돼. 자, 어떻게 구하나. 자, P는 이건데. 베타에서 입실런으로 해. 전위 행렬이에요. 처음. 그러면 베타가 뭐야? Y1이죠. 그 Y1을 입실런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컬럼으로 하고. Y2를 입실런 기저로 한 좌표 벡터 표현을 두 번째 컬럼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Y1은 E1, E2의 일체결을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은 E1이란 좌표 벡터 표현이 생기는 거네. E1. Y1을 스탠다드 기저, 입실런으로 쓰면. 그쵸? 그게 바로 Y1의 알파 좌표 벡터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잖아요. 오케이? 입실런으로 쓴 게. 알파가 아니라 이거 입실런이다. 됐군. 이렇게. 자, 다음. Y2는 스탠다드 기저로 쓰면은 E1-E2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파를 입실런 기저로 Y2를 표현하면 1-1이니까 1-1 이렇게 좌표 벡터 표현이 되죠. 따라서 요 첫 번째 게 여기 오고 두 번째 게 여기 오면 P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P 행렬, 바로 P 행렬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거였잖아. 그렇죠? 차가운 양. 이해되죠? 구할 수 있겠죠? 이 1차 결합을 이렇게 풀어 쓰는 거, 연립방식 푸는 거니 수도 없이 공부한 거 아니야. 그것만 할 줄 알면
컬럼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매트리스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 과정을 보면 x의 입실론은 p 곱하기 x 베타를 해주면 되는 건데 p가 베타 입실론이니까 이 베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x가 돼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 행렬은 요거고 x는 이거니까 곱해주면 이렇게 됐죠. 이게 답이에요. 실제로 x를 입실론으로 표시하면 이렇죠. x를 3구를 y1, y2로 표시하면은 4-5로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3, 9가 x 베타는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면 3, 9하고 이 4-5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3, 9하고 4-5 사이는 행렬 P가 곱해지는 것으로서 서로 상호관계가 만들어지죠. 거꾸로 관계는 이 P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파 기조로 표현이 있고 베타 기조로 표현이 있으면 이 사이에 전위 행렬 하나만 구하면 같은 기조로 다른 벡터 어떤 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곱하면 이쪽으로 가고 거꾸로 곱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오케이? 신분 이해되죠? 됐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건 이겁니다. i의 베타에서 입실론으로의 전위 행렬을 구한다 그러면 요 위에 거예요. 요 베타에 있는 첫 번째 기절을 요 입실론 표현으로 쓰고 베타에 있는 두 번째고 벡터를 그 위에 입실론 표현으로 옮겨 써서 그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구하면 바로 그 P가 전위 행렬이 되고 그게 바로 베타에서 입실론으로요. 기저 베타에서 기저 입실론으로의 전위 행렬이 되는 겁니다. 이군 아무리 졸렸어도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는 거다. 오케이? 구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그게 숨겨진 오묘한 뜻은 혹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계산은 단순히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는 자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정군, 그치? 기말고사도 잘 볼 거죠? 그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x1, x2가 이렇고 y1, y2, y3가 이래요. 그럼 이 두 개의 순서기죠. 알파를 요것들이라 그러고 베타를 요것들이라고 한다면 요것 사이의 전위 행렬을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정군. 첫 번째 해야 될 거. 요거. 요 y1을 요거 기조로 1차 결합 표현하고 그래서 나온 개수를 갖고 첫 번째 채우고 요 y2를 이것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해서 그 좌표 표현, 벡터 표현을 여기다 쓰고 y3를 이거 xi의 1차 결합을 표현해서 그걸 여기다 채워놓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P야. 이 P가 바로 어디서 어디로? 베타 것을 여기 알파 표현을 했었죠? 알파로. 전위 행렬이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전위 행렬? 기저 베타로부터 기저 알파로 변화시키는 전위 행렬입니다. 트랜지션 매트릭스입니다. 자, 실제로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풀면 되죠. 여기서 요령을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어떤 요령을 가르쳐 줄까 하니 이 연립방정식 풀 때 행렬은 다 똑같죠. 이거 곱하기 ax 이퀄 b죠. 하나는 b1이고 하나는 b2고 하나는 b3죠. 행렬은 똑같죠. 그러니까 가우스 소곱해서 풀면 되죠. 가우스 소곱해서 풀 때 하나씩 세 번 풀지 말고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여기다 갖다 놔. a는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RREF 구해버려요, 그냥. RREF 구하면 이거하고 이거로 하면은 첫 번째 CI들 나오죠. 요거 요 A1, A2, A3 구할 수 있죠. 요거하고 요거 해서 B1, B2, B3 구할 수 있죠. 요거하고 요거 해서 C1, C2, C3 구할 수 있죠. 실제로는 이게 111이면 이게 A1, A2, A3고 이게 B1, B2, B3고 이게 C1, C2, C3죠. 그리고 A1, A2, A3가 여기고 B1, B2, B3가 두 번째 컬럼이고 C1, C2, C3가 세 번째 컬럼이 되는 것이죠. 그냥 집어넣으면 P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까지 알면은 굉장히 유식한 거지. 그리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안다면은 그러면 뭐 당황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론은 이해하고 계산 자꾸 틀려도 안 되고 그리고
이론을 모르고 계산을 구한다 그러면 문제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이제 당황할 수가 있지. 가능하면 두 개를 같이 균형 있게 해가도록 해요. 자, 이제 위의 얘기를 정리로 만들어 준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를 벡터과 RN의 두 개의 다른 순서 기저라고 하고 P를 기저 베타에서 기저 알파로의 전위 행렬이라고 하면 P는 가역 행렬이 되고 또 P 인버스는 거꾸로 알파에서 기저 베타로의 전위 행렬이 돼요. 이렇게. P 인버스는 그러니까 P는 뭐였어요? P는 I의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거였죠? 이게 P였죠? 근데 P 인버스는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건데 같은 방법으로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하면 실제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간단히 보여준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두 순서기죠.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전위 행렬을 구하고 이미 구했죠. 베타에서 알파로 구했죠. 이번에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x 알파가 1, 1, 5, 2일 때 x 베타를 구하시오. 그러면 실제로 이건 아까 구한 아이덴티티의 베타에서 알파로의 요거의 역행렬 그냥 구해서 해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 뭐라는 소린가? 이 벡터는 i의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이런 전위 행렬에다가 곱하기를 x의 알파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런 거예요. 자, 실제로 P 인버스를 구하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곱해서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소리죠. 요 P 인버스 곱하기 주어진 벡터 곱하면 좌표 벡터 표현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두 개 다른 공간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축이 다른 모양이 완전히 다른 여기서는 잘생긴 사람이 여기 추남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추남이 여기 미남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세상을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 하기 복잡할 때는 이쪽으로 갖다 놓고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기가 어려운 거는 여기에 갖다 놓고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브릿지가 뭐예요? P란 행렬이야. P나 P 인버스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그것만 구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이미.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야 이제. 자, 좌표 벡터를 구하라. 그럼 구할 수 있죠? 1차 결합을 만든 다음에 그 개수를 갖고 만들면 되니까 좌표 벡터를 구하라. 그럼 구할 수 있죠. 또 전위 행렬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죠? 이게 베타가 앞이고 알파가 위면 이 베타에 있는 것들을 알파 1차 결합, 알파 벡터를 1차 결합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 개수를 갖고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채워나가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두 개씩. 전위 행렬 구하라, 전위 행렬 구하라. 전위 행렬 구하라, 전위 행렬 구하라. 이렇게. 전위 행렬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표준 기저로부터. 됐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순서를 이렇게 2와 2, 2, 3가 있는데 이 순서를 바꿔준다 그러면, 그럼 어떨까? 영향이 뭘까? 뭐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 우리나라의 수학이 그동안, 발전을 꾸준히 해왔는데,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발전해 왔어요. 이게 91년도에 설립된 대역 해석학 연구소고 제일 먼저 생긴 게 위상수학 기하학 연구소가 90년에 생겼고 91년도에 대역 해석학 연구센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다음 단원 복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전산수학 연구센터가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두 개는 6년씩 그 임기를 마치고 끝났고 9년씩 6년 9년. 지금은 전산수학 연구센터가 유일한 연구센터예요. 수학 연구센터예요. 그렇지만 다른 연구센터도 이미 그동안 6년 동안, 9년 동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기반으로 계속 연구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나는 전산수학 연구센터에 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도 관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Computational Mathematics, and Combinatorial Mathematics, 또 Combinatorial Matrix Theory 이런 것들이. 자, 이것들은 이제 배운 내용들이에요. 전위 행렬 구하는 과정들. 또, true, false 문제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 번들 보세요. 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정지하고 보면은 금방들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나만 골라서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Rn상에서 1차 종속이면서 동시에 정규 직교인 벡터들의 집합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1차 종속이면서 정규 직교. 정규 직교가 되려면 처음에 시작이 1차 독립인 것 같고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종속인 거 있으면 그 0벡터인 것도 하나 끼어있다는 소리거든. 1차로 만들면. 그러면 0벡터하고 곱했는데 정규 직교 안 되지. 그거 각각이 벡터 곱했을 때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건 true가 되고 1차 종속이면서 동시에 직교인 벡터들 이건 직교의 정의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직교를 얘기할 때는 이 논제로 벡터들 갖고 직교를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제로 벡터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언제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토탈로지로 따로 케이스로 생각하고 네, 이건 직교에 관한 개념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요즘 보통 직교 정의할 때 논제로 벡터에 대한 직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정규 직교 구할 때도 논제로 벡터이면서 1차 독립인 것들. 1차 독립인 거에 제로 벡터는 이미 포함되지 않죠? 제로 벡터는 이미 정속이니까. 그람시미, 자, Q1, Q2, Q3가 W1, W2, W3를 그람시미츠 정규 직교해서 얻은 벡터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가? 이렇지는 않아요. 이것끼리는 서로 정규 직교가 되지만, 이것들끼리는 정규 직교 기저지만, 이것 두 개 섞였을 때는 정규 직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의 전공과 선형대수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프로젝트 하는 것들이 그것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다음 주가 마감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마감이죠 거의? 그러니까 대충 준비해서들 수업 전에 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수정들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 토론을 해본 적이 있나? 2군 아직 안 했었나? 한번 해볼까?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지. 그리고, 이거는 이게 위상수학 기하연구소. 이게 90년도에 생겼던 건데, 이건 수학과 교수님이 직접 그린 그림이야. 이분도 선형대수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조합적 행렬론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한번 그 주소에 들어가 볼까?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누르면 뭐가 나와? 이게 토폴로지 지오메트리 리서치 센터. 그래서 위상기하학 연구소가 여기 차지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네. 자, 그러면 이제 7장을 끝냈네요. 자, 7장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